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직당 매가 15기에서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책이 있는데, 그래서 공유하고 싶은 문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11가지 이유인데, 음, 네, 제가 여기에 적었죠. 그래서 30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저도 매번 좀 읽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부동산의 원리를 담았다라고 한 책인데, 제목은 바로는 공유 못 드리고 추후에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1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동산 가격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해도 된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1억 원어치를 산다. 1억 있어야 되죠. 근데 부동산은 1억짜리 살 때 대출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내 투자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90%까지 나옵니다. 1억짜리는 소규모니까 거기에 10%인 1,000만 원의 취득세, 부가세 정도까지 해서 한 2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내 1억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1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현금은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들어간 거고요. 근데 자산이 빠르게 올라가면은 만약 1억짜리가 2억이 돼요. 그럼 내 돈이 2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2억 차액에 양도세 빼고 5천만 원 정도를 보통 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많게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가 남는 거죠. 두 배 반.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억짜리 1억짜리가 2억짜리 되는 것보다 10억짜리가 20억짜리 되는 게 더 빠릅니다. 정말 의외로. 그래서 큰 걸 살수록 더 빨리 올라갑니다. 속성이 좀 그렇더라고요. 부동산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부동산이 있다. 경매나 금매, 마이너스 피 물건들이 있는데 저기에 추경 매수라고 하죠. 추매, 주식이나 코인도 추경 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가치보다 낮은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섭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낮은지, 높은지, 비싼지, 싼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 매수인지 아니면 하락장에 내가 사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1년 전에 측정한 거라서 지금 시세가 있죠. 거기보다 확연히 싼 게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좋다. 아니, 내가 포켓몬 빵 사러 가는데 여기는 500원, 여기는 100원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100원짜리 사는 게 맞잖아요. 부동산이 이런 속성입니다. 특별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큰 가격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인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씩 갖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거를 여기저기다 글을 쓰고 홍보한다 그래도 2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1억짜리 갖고 있는데 이걸 막 글을 잘 써요. 그럼 1억 1천이 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요. 1억 2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사업자 후순위 또는 추가 대출. 팔아야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고요. 부동산을 팔지 않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샀습니다. 이게 20억이 됐어요. 그럼 보통 팔죠.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사는데 들어간 2억, 팔고 남은 차액 5억, 양도세 빼고 7억이 남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 7억을 가지고 20억짜리 부동산을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취득세, 부가세, 또 그 당시에 가격을 감안하면은 이런 좋은 부동산을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팔지 말아라. 그럼 나는 그럼 맨날 그 땅 파먹고 사냐? 아니라는 거죠. 이 10억짜리 20억이 됐어요. 이 차익이 남죠. 나는 10억짜리를 8억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20억에 80%, 16억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고요.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지 않아도 이 책에 있는 말입니다. 검은색은 그리고 요건 제가 쓴 거고요. 부동산은 폭락하진 않습니다. 폭락. 이게 큰 배가 돌듯이 굉장히 천천히 돕니다. 굉장히 천천히. 그래서 하반 경직성이 있고요.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꾸준히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우상향했죠. 그냥 작년 한 10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됩니다. 법무사, 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등 스크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스크린 통해서 따라만 가도 여러 가지 실수를 용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혜택이 있죠. 뭐 그 취득세 감면, 그리고 뭐 양도세 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을수록 혜택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강원도를 샀어요. 근데 강원도만 떨어진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전국이 오르는데 강원도만 떨어진 이런 건 거의 없고요. 전국이 오르는 내 건 덜 오른다 이거지 떨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하락장이다 내 것만 오른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떨어지는데 내 거는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쉽게 전국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 수도권은 거의 많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간단한 금융 정보만으로 떼돈을 벌 수 약간 오버하긴 한데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영등포에 지식산업센터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금융 정보 프리미엄이 얼마 붙고 어떻게 가냐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은 간단한 금융 정보만으로 떼돈을 벌 수 있죠. 나는 어떻게 5천 넣고 5천 먹는 시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간단한 금융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 나는 이 정보를 알아. 저 사람 저걸 몰라. 난 너무 쉽게 사는데 실제 저 사람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아셔야 된다. 네. 오늘도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한번 만나 뵀는데 사업이 작년에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300억이 됐는데 그때 부동산 안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대출 받으러 막 은행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몇십억 받아라, 지산 사셔라, 뭐 공장 설립하셔라 하는데 나 바빠서 안 된다. 근데 올해는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150억, 100억으로 1년 만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오히려 안 오고 대출 갚으라고 한대요. 너무 후회하시는 게 작년 사업 잘 될 때 사놓으셨어야 되는데 너무 그거 후회한다. 잘 되실 때 바쁘시지만 그때 자산을 많이 늘려놓으셔야 된다. 무리해서 조금 무리해서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